서울의 봄밤, 부드러운 빗소리가 아파트 유리창을 두드렸다. 퇴근길, 늘 그렇듯 태준에게 집에 뭐 필요한 거 있어? 라고 문자를 보낸 은주는 답이 없어 이상했다. 문 앞에 다다랐을 때 안에서 들려오는 잔잔한 웃음소리에 걸음을 멈췄다. 문을 열자 향긋한 와인 냄새가 퍼졌다. 거실 테이블 위에는 두 개의 잔이 가지런히 놓여 있었다. 한 잔은 비어 있었고 다른 잔엔 아직 미묘한 입술 자국이 남아 있었다. 태준 씨? 그녀가 조심스레 부르자 욕실 문이 열리며 젖은 머리에 남편이 수건을 두른 채 나왔다. 일찍 왔네. 그의 어색한 표정에 답 대신 정적이 흘렀다. 은주의 시선은 침실 쪽으로 향했다. 그곳엔 보라색 스카프 하나가 무심히 떨어져 있었다. 그건 그녀의 절친, 미정이 자주 매던 스카프였다. 은주의 얼굴에 미세한 웃음이 스쳤다. 그 웃음은 분노도 절망도 아닌 이상한 체념이었다. 이제 와서 변명하지 마. 그냥 이대로 끝내요. 태주는 잠시 고개를 숙였다. 은주야, 그게 실수였어. 아니요. 실수는 한 번이죠. 그건 선택이에요. 그녀는 결혼 반지를 빼서 테이블에 내려놓았다. 찰랑, 금속성의 소리가 조용한 거실을 울렸다. 비가 점점 거세졌다. 그날 밤 은주는 한마디 말도 없이 집을 나섰다. 빗속에서 머리칼이 젖어가도 그녀의 걸음은 멈추지 않았다. 그녀의 손엔 구겨진 사직서와 반지가 함께 쥐어져 있었다. 그리고 그녀의 속삭임. 당신들이 내 인생을 무너뜨렸으니 이제 내 손으로 다시 세워볼게요. 며칠 후 은주는 작은 오피스텔 방으로 이사했다. 창문 밖에선 봄비가 그치고 먼지가 섞인 회색 하늘이 드리워졌다. 방 안엔 박스 몇 개와 중고 노트북 한 대뿐이었다. 침대에 앉아 멍하니 벽을 바라보다가 그녀는 조용히 웃었다. 이제 진짜 혼자네. 주변은 조용했다. 친구들은 연락이 끊겼고 가족은 이미 이혼했다는 소문만 들었을 뿐이었다. 그녀는 낮엔 아르바이트를 하고 밤엔 온라인 창업 강의를 들었다. 컴퓨터 앞에서 노트에 메모하며 눈 밑엔 다크서클이 짙게 번졌다. 하지만 그녀의 손끝은 멈추지 않았다. 라비엔. 그녀가 공책 한쪽에 적은 이름이었다. 삶의 아름다움을 다시 입히는 브랜드. 이 문장을 보고 은주는 입꼬리를 올렸다. 그녀의 첫 상품은 중고 의류 리폼. 직접 옷을 재봉틀에 넣고 밤새 바느질했다. 손끝은 피가 나고 어깨는 굳어갔지만 그녀의 마음은 오히려 살아있었다. 하루에 한 건, 두 건씩 들어오는 주문 알림이 휴대폰을 울렸다. 이재희님, 첫 주문이 접수되었습니다. 그 알림창을 본 순간 그녀의 눈에 눈물이 맺혔다. 이게 나의 시작이야. 그날 밤 컴퓨터 모니터 불빛 아래에서 은주는 거울을 바라보며 속삭였다. 다음에 내가 올 땐 행복해서 올 거야. 5년 후 서울 강남 라비엔 본사 오피스. 유리창 너머로 도시의 불빛이 반짝이고 사무실 벽엔 EJ LABL이라는 로고가 걸려 있다. 기자들이 몰려와 그녀를 둘러싼다. 대표님, 불륜 후 재기에 성공하신 비결이 있나요? 비결이라기보단 버티는 법을 배웠죠. 은주는 조용히 미소 지었다. 행사가 끝나고 모두가 떠난 뒤 그녀는 창가에 서서 도시를 바라본다. 그녀의 눈빛엔 슬픔 대신 단단한 평온이 자리했다. 그 순간 도윤이 커피를 들고 다가왔다. 대표님, 이젠 과거를 잊으셨나요? 은주는 고개를 저었다. 잊는 게 아니라 더 이상 휘둘리지 않는 거예요. 그녀는 노트북을 열고 새 브랜드 제안을 작성했다. 손끝이 움직일 때마다 과거의 자신이 점점 멀어지는 기분이었다. 도윤은 그런 그녀를 보며 말했다.
복수하고 싶지 않아요? 복수요? 이미 하고 있죠. 이렇게 살아있는 것 자체가 복수니까요. 창밖에 불빛이 반사되어 그녀의 얼굴에 닿는다. 그녀의 미소는 차분하지만 강했다. 그녀의 복수는 이미 시작되고 있었다. 어느 날 인수합병 회의 전 비서가 서류를 가져왔다. 대표님, 인사 지원자 명단입니다. 은주는 무심히 넘기다 손끝이 한 이름에서 멈췄다. 한태준 영업팀장 지원. 그리고 그 아래 이미정 마케팅 팀장 지원. 시간이 잠시 멈춘 듯 했다. 은주는 천천히 서류를 덮고 깊게 숨을 내쉬었다. 그래, 인연이 다시 오네. 이번엔 내가 주도권을 쥔 쪽이야. 며칠 뒤 면접실 문이 열렸다. 태주는 초라한 양복 차림, 미정은 억지로 미소를 지으며 들어왔다. 은주는 회의실 중앙 자리에 앉아 있었다. 안녕하세요. 라비엔 대표 이재희입니다. 두 사람의 표정이 굳었다. 태주는 고개를 숙였고 미정은 손가락을 꼬며 시선을 피했다. 은주는 아무렇지 않게 서류를 넘겼다. 이력은 봤어요. 하지만 이 회사는 단순한 실력보다 진심과 책임을 중요시합니다. 면접이 끝나고 문이 닫히자 은주는 의자에 기대어 눈을 감았다. 가슴이 뛰었지만 그건 분노가 아니라 묘한 해방감이었다. 이제 내 이야기를 내가 쓰는 거야. 며칠 후 합격 통보를 받은 태준과 미정은 라비엔 본사로 출근했다. 그들이 로비에 들어서자 벽면에 걸린 대형 스크린이 EJ LABE를 선명히 비추고 있었다. 그 로고 아래 직원들이 지나치며 대표님 회의에 들어가셨어요 라고 말했다. 그 목소리를 듣는 순간 미정의 얼굴이 굳었다. 회의실 문이 열리고 은주가 들어섰다. 단정한 블라우스와 짙은 네이비 수트, 그리고 차가운 눈빛. 모두가 자리에서 일어섰다. 오늘부터 영업팀과 마케팅팀은 공동 프로젝트를 진행합니다. 그녀의 말에 태준과 미정은 서로를 바라보았다. 프로젝트는 시작되었고 두 사람은 매일같이 그녀의 지시를 받으며 일해야 했다. 서류를 건넬 때마다 태준은 눈을 피했다. 대표님, 수정사항 반영했습니다. 그래요. 이번엔 괜찮네요. 은주의 목소리는 예전처럼 부드럽지 않았다. 그녀의 말 한마디가 칼날처럼 두 사람의 자존심을 베었다. 야근이 끝난 밤, 은주는 혼자 사무실에 남아 불 꺼진 도시를 바라보았다. 창문에 비친 그녀의 얼굴은 냉정했지만 그 속엔 아직도 한때 사랑했던 사람의 그림자가 있었다. 이건 복수가 아니야. 그냥 내가 더 강해졌다는 증거야. 며칠이 지나자 태준과 미정의 사이엔 균열이 생겼다. 미정은 계속 실수를 저질렀고 태준은 그런 그녀를 탓했다. 내가 이렇게 된 게 다 당신 때문이야. 뭐라고? 당신이 먼저 그 여자를 버렸잖아. 그들의 언성은 사무실 복도까지 울려 퍼졌다. 직원들은 몰래 속삭였다. 저 두 사람 대표님이랑 예전 인연이라던데. 소문은 삽시간에 퍼졌다. 은주는 회의실 문을 열고 들어가 그 광경을 조용히 바라봤다. 업무 중에 사적인 감정은 금지입니다. 그녀의 한마디에 공기가 얼어붙었다. 태주는 고개를 숙였고 미정은 눈물을 삼켰다. 그녀는 두 사람을 향해 서류를 내려놓았다. 이 프로젝트 둘 다 빠지세요. 회의실 밖으로 나온 뒤 은주는 잠시 벽에 기대어 숨을 고르며 속삭였다. 이게 내가 원했던 복수일까? 마음 한켠이 싸하게 식어갔다. 도윤이 다가와 조용히 말했다. 대표님, 복수는 끝이 없어요. 하지만 용서는 시작이 되죠. 그녀는 대답하지 않았다. 대신 조용히 창밖 하늘을 바라봤다. 어둠 속에 희미한 달빛이 떠 있었다. 퇴근 후 은주는 우연히 주차장에서 태준을 마주쳤다.
그는 술에 취한 얼굴로 말했다. 은주야, 미안해. 그땐 내가 멍청했어. 그녀는 담담히 그를 바라봤다. 미정 씨는요? 떠났어. 다 망했어. 결국 남은 건 죄책감뿐이야. 은주는 잠시 침묵했다. 비가 내리기 시작했고 가로등 불빛 아래 빗방울이 반짝였다. 당신을 용서하려고 한 적 없어요. 하지만 증오를 품고 살기도 싫어요. 그녀의 목소리는 담담했지만 눈빛엔 오랜 슬픔이 녹아 있었다. 태주는 무릎을 꿇고 말했다. 정말 당신은 변했구나. 아니요. 변한 건 내가 아니라 이제야 제대로 나를 찾은 거예요. 그녀는 우산을 접고 빗속을 걸어갔다. 그의 뒤에 남은 건 젖은 아스팔트와 꺼져가는 가로등뿐이었다. 은주의 뒷모습엔 더 이상 분노가 없었다. 그건 해방이었다. 몇 달 후 은주는 여성 리더십 포럼 무대에 섰다. 배경 스크린엔 진짜 복수는 내가 나로 서는 일입니다라는 문장이 떠 있었다. 청중이 숨죽여 그녀를 바라봤다. 저는 한때 누군가의 아내이자 친구로만 존재했어요. 하지만 이제 제 이름으로 세상에 서 있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단단했고 표정엔 미소가 깃들어 있었다. 행사가 끝난 뒤 도윤이 다가와 말했다. 이젠 정말 끝났네요. 은주는 고개를 끄덕였다. 끝이라기보다 이제 시작이죠. 그녀는 로비 창가로 걸어가 햇살을 마주했다. 유리창 너머로 따뜻한 빛이 쏟아지고 그 빛 아래서 그녀의 실루엣이 부드럽게 번졌다. 이젠 미워하지 않아도 돼요. 그녀는 그렇게 속삭이며 미소 지었다. 복수는 끝났지만 인생은 계속 흘러갔다. 그리고 이번엔 그녀가 자신의 이야기를 쓰고 있었다.